새로운 시장 당선으로 세종보 처리 여부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아산국제무역항 건설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담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해 오는 2024년 항만 기본계획 수정 시 아산항 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천안 연장의 기대 효과와 주요 쟁점, 기술적 검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여러 현안 과제가 있지만 민민 갈등 혹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보 처리 여부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문제인데요. 이러한 난제를 최민호 당선인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보 처리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기본 입장은 존치입니다. 세종보를 활용함으로써 금강 보행교 일대를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 당선인이 최근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을 잇따라 만나 세종보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투표 등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 당선인은 세종보 처리 권한은 국가관리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결정권을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수렴한다. 민주적 절차를 갖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아니다라는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난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시의회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문제도 관건입니다.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을 비롯해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인수위 해당 분과가 지난 21일 후보지를 둘러본 가운데 최 당선인은 우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게 위법부당한 것이 있다면 위법부당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야 볼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소송을 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를 보고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이러한 난제들을 최민호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정 4기 첫 정무부 시장에 기업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이준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69년 대전 출생으로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 현장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 출신입니다. 또 청년 기업가를 컨설팅하는 전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올해 초까지 아이빌트 세종 등을 설립해 운영한 실질적인 경제 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발표 직후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세종시가 미래전략 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GTX-C 노선 천안 연장의 기대 효과와 주요 쟁점, 기술적 검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GTX를 최초로 제안한 이한준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단국대 김현수 교수와 남서울대 김왕배 교수의 주제 발표,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GTX-C 천안 연장은 천안을 미래 교통도시로 발전시킴은 물론 천안역 역세권의 잠재력을 깨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천안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아산국제무역항 건설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담 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해 오는 2024년 항만 기본계획 수정 시 아산항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시장 후보 시절 경제 수도 아산을 만들겠다며 아산만 갯벌을 활용한 아산항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 평택, 당진, 아산으로 이어지는 드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여 산업도시 아산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최근 열린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아산항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주면 걸메리 일대 130만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첨단 임해산업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아산항을 개발해 평택 당진과 연계한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하고 2024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은 평택항 등이 이제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아산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30년 후에는 아산항이 개항돼 아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산시가 제시한 소형 선박 접안시설과 친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해수부가 갯벌의 보존 가치와 과다한 예산 등을 들어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력이 있는 데다 갯벌 매립 등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9,800가구입니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설장에게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연기 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임시경계점 협의를 시작합니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이나 건축물, 논두렁 하당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해 이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계협의는 연기 소정 2지구에 해당하는 106만 8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복명동과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감시단은 오는 10월까지 무단 투기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엔 관련 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박상돈 천안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조화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정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선되셨으니까 네. 당선 소감 간략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년 전에 우리 천안 시민분들이 배려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전임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4.15 총선하고 같이
그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정 성과를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저도 감동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답은 그 시민들의 행복한 우리 천안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보답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바라는 바람이랄지 어떤 뭐 기대하는 게 많았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가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 세대는 좀 안정감 있게 천안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는 어떤 그 SOC라든지 이런 그 가시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 또 환경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일종의 그 행정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그래도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관리 또 도시 경영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큰 축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그 SNS로 그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소통하고 이러는 창구로 만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하나는 열린 시장실 일주일에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그 열린 시장실이라는 거를 그 통해서 오래된 민원 아주 장기 수건이 되다시피 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주로 이 유튜브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돈워리라는 창구를 통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걸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룹별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개인의 집합이 아니고 개인의 집합뿐만 아니라 또 계층별로도 그룹핑 되어 있는 그 집단적 요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이제 더 좀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선거 위에 지금은 그 선거 공약을 좀 집대성해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현재 이제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삶의 질에 포인트를 두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은 인구가 1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도권에 최근접되어 있는 지방도시로서 인구가 7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서울 시민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 행정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삶의 질이 중요한 것 같다. 말하자면 복지 수요에 얼만큼 적응해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삶의 질에 포인트를 두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만하면 참 좋은 도시구나, 네.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외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그럼요, 그러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만인데 어떻게 이제 외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또 행정은 되게 연속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박상동 1기에서 2기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동안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가 그 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또 말해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지만, 저는 천안이 편안해야, 천안이 살기 좋아야 우리 주변 즉 나라가 평안해진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천안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좋게 만드는, 바로 우리 밑에는 그 세종시가 그 하나의 행정 수도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면 계룡시에 삼군사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택에 미군사령부가 있고 오산에 미 공군사령부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 천안이 있거든요. 중심에 천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안이 평안해지고 살기 좋은 도시 돼야 이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실현이 필요하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이 세계의 중심, 네. 그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자긍심을 심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안 시민은 저는 정말 지혜롭고 그 아주 이 근면한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기대 욕구가 그 많아도 그걸 절제도 하실 줄 알고 늘 자제하면서 또 내실 있게 우리 천안이라는 도시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그 성장을 추구해 온 훌륭한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런 시민들의 그런 기본 자세를 존중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천안의 그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정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박상동 시장이 열심히 끌고 나가고 시민들이 열심히 받쳐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천안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결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타워 등 공영 주차장 조성은 물론 공유 주차제를 통해 앞으로 3,500면의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용화지구에 건립 중인 온천동 제2공영 주차타워입니다. 주차장 84면을 포함해 근생시설과 화장실, 관리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지상 4층 규모의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근 온천동 제3공영 주차타워 역시 86면 규모로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며 탕정면 쥐중의 마을 공영 주차타워는 199면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는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와 둔포면 원도심에 각각 650명과 60명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오는 2023년 말까지 추가로 조성됩니다. 도심 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 공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공유 주차제는 10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 또는 유휴지를
2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아산시가 재산세 면세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52곳에 1,05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약 3,50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며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주차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산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상가나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입니다.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한 건당 최대 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제9회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예산법무과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된 청소년들은 다음 달 23일 청소년 예산학교에 참여해야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안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